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24쪽. 자, 224페이지를 보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이렇게 나오죠.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쳐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예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OX. 지정권자가 수용해, 시행자가 수용해. 시행자가 한단 말이지. 시행하는 자가. 자, 이 시행자는 별표 쳐놔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공공시행자만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OX. X. 민간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자,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가는 거야. 여기에서 시행자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중요하다.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이것도 나왔어요. 작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지문.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수용 요건 나오죠. 자, 동글빼기 1번 별표 딱 치고 민간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은 제일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승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의 동그라미 쳐요.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기억나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요.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내용 됐나요? 예. 산정 기준일. 자, 이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을 뭘로 볼 거냐,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밑줄 긋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일 네모에 꺼놓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밑줄 그어요. 이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갑을평한테 동의받는 이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오늘 지정고시 됐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요건일 산정을 갖다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튼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의해놓고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아시겠어요? 예. 자, 가로 2번 들어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겠다. 쭉 밑줄 그어놓고 이걸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따르세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겠다. 우리 수용, 보상 이런 것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농지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OX, X,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OX, X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수용, 보상 이런 말 나오면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 의제 별표 치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밑줄 2줄 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2줄 서로 연결합니다. 세목고시하고. 눈으로 하자. 공부 눈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 암기합시다. 눈으로. 자, 보세요.
눈으로 하지 아니하면 정리 안 돼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한다. 기억나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눈으로 하자고, 눈으로 암기하자고. 내가 그림 괜히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깔 때 그냥 설치한다, 계획으로 설치한다. 옳지. 그 계획이 뭐야? 옳지. 도시군 관리계획. 맨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국토기법률 여태껏 했잖아요. 3주 동안. 그래도 뭘 했는지 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시설. 폭폭에 죽겠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런다? 옳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시군 계획 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내용 됐어요? 눈으로 암기한다 그랬어요. 눈사람 모양입니다. 눈사람 모양.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오늘 하는 거 저거 무슨 사업이에요? 그렇다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나와서 시행자가 누구냐 질문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나올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질문 안 할 거예요. 깔자고 하는 자가 한다. 이거 하자고 하는 자가. 하자고 하는 자가 한다. 민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예, 좋아요.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뭐라 그랬죠? 옳지. 실시계획이라 하죠. 모든 행정계획은 눈으로 암깁니다. 눈으로. 자, 며칠 이상 14일 이상 100% 합격입니다. 자, 인가 떨어지죠. 자, 오픈되죠. 고시됩니다. 자, 실시계획이 고시되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합격이에요. 사업인정고시입니다. 100% 합격입니다.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겠다는 거야. 따라서 땅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가벌병. 이해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에 있어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부 목록 더 줄이겠습니다. 세목고시라고 하겠어요.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이때 바로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자, 세목고시가 뭐냐? 세목고시가 뭐냐? 소유자, 갑, 지목, 임야, 면적 3000제곱미터, 지작물, 묘가 2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유예 권리, 농협에 5천만원 근저당 잡혀있다. 농협에. 자, 지목이 대고 면적 400제곱미터, 주택 하나가 있다. 주택 한 채가 있고 소유권 유예 권리 깨끗하고 병 계속 해야 돼. 그만해. 그렇지, 그만해야지. 더 하라고 하면 나도 짜증나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그건 잘 알아? 눈치는 있어. 참말로 이거야. 세부 목록이 고시되는 순간 갑, 병, 땅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내용 이해 가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 지문이 떴어. OX. X지. 세목고시가 사업인정고시라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내용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우리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저기에서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세목고시가 세부목록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 딱 2번 나왔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고시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하고 2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번 나온 것 같아. 왜? 복습할 때 한 번 하면 또 거기서 한 번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복습하면 또 한 번 한 거야. 2번에서.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2가지 것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2가지 것. 따라서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시는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세목고시는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본다. 책 덮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본다. 이거야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잡을 거예요? 잡아버릴 거예요? 아, 중요합니다. 그럼 배차를 하는 사람 나온다 그랬죠? 사업시행기간 내에 쨘다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재결신청기간의 연장. 오른쪽 위에 나와요. 재결신청은 밑줄 긋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밑줄. 이게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밑에 토지상환 채권 밑줄 긋습니다. 토에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가서 226쪽 갑니다. 226쪽 봤어요. 이주대책 나오죠. 이주대책 밑줄 그어놓고 2에 동그라미 쳐요. 밑에 선수금 나오죠. 선수금에 밑줄 그어놓고 선에 동그라미 칩니다. 오른쪽 227쪽 갑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 나오죠. 5번 원형지라는 말 네모였고요. 자, 넘어가서 229쪽 갑니다. 조성토지 공급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조성토지라는 말 네모였고요. 이렇게 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 끝납니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상 용어. 자, 여기 봐요. 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자, 공법은 눈으로 암기하세요. 눈으로 암기하세요. 눈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할 거예요. 수용 사용 방식. 이걸 전부 다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점이 돈이다. 돈이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눈으로 합시다. 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오냐면 구름 타고 와서 도와줘.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여의봉이야. 여의봉.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나와라 아브라카타브라 하면 이게 돈이 우수수 떨어져. 다른 데서는 웃는데 안 웃고 있네. 이자 이름이 뭐냐면 토선입니다. 이자 이름이 누구다? 토선이. 따르세요.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따라서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하면 옳지, 시행자가 발행한다. 선수금을 누가 땡겼어? 옳지, 시행자가 땡겼어. 이주대책을 누가 수립 시행해? 시행자가 수립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지정권자로 바꿔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아무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갖다가 대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자. 지정권자가 수립 시행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OX, X.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또 질문하면 대답 못한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 그렇게 대답하라니까요. 다시 시행자가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누가 승인한다? 그렇단 말이야. 지정권자가 승인해. 틀잡자고.
따라서 토선이가 나와가지고 시행자를 도와주었어. 도와주어가지고 자 이건 주거용지로 쓰자, 이건 상업용지로 쓰자 해서 조성한 상태에서, 용지를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걸 조성토지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게 되어지면 조성토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원형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따라서요, 조성토지공급, 조성했다, 조성하지 않았다, 조성했다, 조성토지공급, 조성하지 않았다, 원형지 공급.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은 장점이 있을 거야. 이건 주거용도로만 쓰고 이건 상업용지로만 써야 돼. 이렇게 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칼로 딱딱 자른 것처럼 아주 완벽한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판교 신도시를 갖다가 이걸로 조성할 때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넓게 잡아버리면, 크게 잡아버리면 또 공실이 나온다고. 또 아파트 주택단지가 이게 주택건설을 못해. 이게 미분양되니까. 따라서 함축적으로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컴팩시티 건설입니다. 복합도시 건설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형지로 공급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 용도 이 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따라서 전체 도시개발 구역 내에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분의 2 이상을 조성토지로 공급해야만이 체계적 계획적인 신시가지가 된다는 뜻이야.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조성토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성토지 공급, 예를 판교 신도시를 예를 들 겁니다. 제가 이게 예를 들 때 그냥 이 얘기 하려고 시간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법 눈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신도시가 땅이 좋은 부분이 평당 240만원 정도에서 수용이 됩니다. 이게 부산가죠. 자, 여기에서 토목공사를 해 들어가요. 토목공사를 해 들어가니까 평당 얼마가 나왔냐면 560에서 640만원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로또 판교 해가지고 야, 정부가 이걸 갖다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토지공사였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고, 그때 토지공사인 이 사장이 직접 나왔죠. 예. 그 간부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는 이러한 토목공사를 했더니 이게 뭐 두세 배 이렇게 뭐 붙여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붙여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불도저가 와가지고 이 택지개발 사업 쭉쭉 밀고 평탄하게, 즉 정지작업 해 들어가는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도로도 까면 그냥 도로만 까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관로라든지 공동구라든지 또는 공원부지 조성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는 게 없다. 우리 일반적인 어떤 묘지 조성하는데 그런 평탄하게 작업하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아무 얘기 못했어요. 이 뉴스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해명을 한 겁니다. 우리 로또 판교 부추기는 거 아니다. 토목공사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에서 공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조성가로 공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 딱 매깁니다. 감정평가. 바로 분당 신도시 옆이죠. 그리고 강남 접근로가 분당보다 나아요. 그래서 지역요인이라든지 시점보정, 사전보정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정가 딱 때렸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평당 1,600만원이 나옵니다. 저렴해요? 비싸요? 저렴한 거야. 이게 저렴한 거야. 왜 저렴하냐면 이때 당시 2007년도인가 2006년 2007년도에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어요. 이때 판교 신도시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면 6억 4천 6억 5천 갔어요. 아파트 한 평도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뭐 땅인데 저렴하게 매겨진 거야. 아무 얘기 못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냈다 어떻게 붙이냐면 경쟁입찰로가 들어갑니다.
자, 경쟁입찰 딱 들어갔더니 상업지역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위가 누구냐면 진양산업이 받아갔습니다. 이 진양산업이 평당 얼마를 받아갔냐면 평당 9,400에 받아갔어요. 자, 2위가 삼성에 있어서의 삼성 총 헤드쿼터죠.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400평 받아갑니다. 400평 받아가는데 9,300에 받아갔어요. 평당. 전부 다 9천만원 이상. 최고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했어요. 최고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했습니다. 이해 가요? 이 부분이거든.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조성토지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원칙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붙입니다. 정리돼요? 이 말 하나 하려고 한 거야. 이 말.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붙여요. 조성토지 어떻게 공급한다?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붙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진양산업이 어떤 회사냐면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나오는 회사가 이 진양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까지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성토지공급은 원칙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붙여버리면 못 들어오는 게 있죠. 초등학교가 어떻게 들어와요? 공장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임대주택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이게 단독주택이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경쟁입찰 붙여버리면 단독주택 하나에 120억씩 가. 박찬호나 뭐 김연아 같은 사람들만 살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스가 되어버린다. 거기야. 따라서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냈다. 조성토지는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입찰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시험 문제는 원칙이 나와요? 예의가 나와요? 예의가 나온다는 거야. 자, 예의가 나와요. 그래서 추천 방법으로 가자. 추천 방법으로 가자. 아니, 수의계약 하자. 광주광역시청이 들어온다는 거야. 학교가 들어온다는 거야. 예. 또는 채권 매입한 자, 토지사간 채권 매입한 자한테 수의계약 가자. 감정가에서 추첨으로 가고 감정가에서 수의계약 한다 하더라도 못 들어오는 게 있다. 각종 공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요? 초등학교가 어떻게 들어와요? 운동장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고. 1,600만 원씩 사가지고 어떻게 들어와? 따라서 평당 200씩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감정가 이하로 줍니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한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되면 조성토지가 끝나요. 자, 원형지 보겠습니다. 원형지 봐요. 원형지. 원형지는 이걸로 여러 가지 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토지용 가치가 높다. 따라서 누구나 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냐 하는 거야. 수령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수령자가 누구냐. 절대 사이는 안 돼요. 어떻게 갈 거냐면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가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0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000. 원형, 타원형, 원형이죠. 원형이 3개가 있어요. 타원형. 010이 아니라 000 이렇게 갑니다. 공공시행자, 공모에 선정된 자,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원형지는 다목적으로 토지용을 갖다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바로 양도 차익이 많이 남습니다. 바로 매각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형지만큼은 매각 제한에 걸립니다. 매각 제한에 걸려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제한에 걸리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10년,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5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제한에 걸립니다. 매각할 수 없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게 또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성토지와 원형지가 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이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끝을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는 전부 다 환지 방식상 용어야. 따라서 시험 문제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문을 떴어. OX. X란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권, 토지상한 채권부터 볼 거예요. 자, 225쪽에 토지상한 채권 나오죠? 나와요. 자, 이 채권 어떤 모양이 떠올라요? 채권하면 어떤 모양이 눈으로 암기하자 그랬죠?
뭐가 떠올라요? 납이 떠올라야 돼요. 채권 다시 갑니다. 납이 떠올려야 돼요. 채권, 납이. 자, 채권이라는 정의가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의 돈 좀 땡겨 쓰자 이 내용이죠. 따라서 채권의 정의가 채무지급증서입니다. 따라서 내 돈 구워가면 언제 줄 거냐 이 상환기간하고 이유를 잡아버리면 절반이 끝난다 그랬어요. 28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입니다. 5년 내지 10년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거든요. 근데 3년 내지 10년이라고 바꿨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안 해. 못 이루겠다 하면 커닝 페이퍼라도 작성해야지. 그런 성의도 보여야지.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나비 모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나비 모형으로 몸뚱아리, 그 다음에 왼쪽에 날개가 있죠. 오른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원래 5개의 채권이었는데 이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으로서 빠졌어요. 빠지는 해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채권이 4개예요. 4개만 잡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채권은 공부 끝났어요. 가운데 채권이 뭐였죠? 도시군계 시설채권. 그렇죠. 예,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100% 합격입니다. 예, 도시군계 시설채권. 잘 보세요. 더듬이 잘 봐요. 왼쪽으로 더듬이가 굽어있다 하면은 원할 때 날개짓을 합니다. 이 날개는. 요 날개는 의무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원하는 자가 있을 때만 발행합니다. 원하는 자가 없으면 발행이 안 돼요. 요건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구워서라도 매입을 해야 돼요. 돈이 없다 하면 깡하고 팔아야지 어떻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채권명에 상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상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상환.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반드시 기명식이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무기명으로 바꿔요. 땡. 따라서 매입한 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원부와 채권 둘 다에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이 채권이. 그 내용이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명식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날개는 원할 때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좀 요 날개가 뽀송뽀송에 걸립니다. 뽀송뽀송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립니다.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려요. 보증은 누구만 받냐면 민간만 받습니다. 돈 땡겨 쓰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금융기관 등에 보증 받아줘야 되지. 승인은 모두가 받습니다. 발행자 모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 옳지. 따라서 민간 시행자만 뭘 받고? 보증받고 금융기관 등에. 승인은 모두 받는다. 누구의 승인이에요?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 지정권자라고 하라니까요. 도시개발 사업 토지상환 채권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민간 시행자만 이렇게 보증받는 거야. 그 다음에 승인은 모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거야. 물론 지정권자가 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오늘 공부할 채권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토지상환 채권. 이걸 공부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주택상환사채, 요게 도시공개시설채권, 요게 도시개발채권인데 이번에 도시개발채권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 날개는 의무적으로 날개짓 하다 보니까 이 날개가 피멍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소멸시효를 규율해놓고 있는 채권이 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걸려버리는 순간 틀려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말이 여기에 걸려버리면 틀린단 말이지. 틀린다. 예. 자, 오늘 토지상환 채권 해 들어갈 건데 채권의 정의가 상환기간과 이유를 잡으면 절반이 끝난다 그랬죠. 토지상환 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또 틀려요.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별달리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는 꼭 토지상환 채권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떠요. 틀린다고. 그 말이 어디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여기에 나오지. 도시공개 시설채권. 도시공개 시설채권에 나오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이러니까 이게 그림이 안 떠올리면 이게 되느냐 이거야. 눈으로 암기하세요. 눈으로. 자, 상환기간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연수가 없습니다. 이율 잡아야죠. 이율은 야단 안 칠게요. 야단 안 칠게요. 자, 이율은 이게 팔이에요, 팔. 그래서 나비한테 가가지고 내가 야단 치니까 그래.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게 바로 반응을 보여야 내가 신이 나서 하지. 진짜 이거 중요하다 하는데도 이거 나옵니다 하는데도 안 해주시면 이게 안 된다고. 짜증 안 부릴게. 왜요? 여기 봐요. 이게 발이고 이게 손이야. 그래서 나비한테 가가지고 이자율 이발 발 이발 있잖아. 이발을 달라고 해봐. 그러면 나풀나풀 하면서 이발을 줘. 발을 달라고 해요. 이 발 달라고 발 줘줘 해봐. 발 줘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발을 줘줘. 발 줘줘 발 줘줘 하면 이발을 줘. 나풀나풀 하면서. 이게 뭐냐? 이발이야. 이발. 두 개 이 발을 줘줘 하면 이건 이자율을 발행자가 정해. 그 다음에 이건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이것도 조례로 정해. 요 정도. 발 줘줘야. 시험 문제 무지하게 바꿨어요. 발행자가 정한다를 뭐 조례로 정한다. 뭐 무슨 놈의 뭐 지정권자가 정한다. 무슨 놈의 또 뭐 심지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시험 문제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 지나가는 사람이 정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유를. 그것만 남았다. 요 정도만 하고 오늘 요 채권 공부합니다. 왼쪽 윗날개 공부합니다. 이 채권. 자, 보겠습니다. 발행. 발행자가, 자, 발행자 봅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쳐야죠. 토지상환 채권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밑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한테 무조건 다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토지 소유자한테 발행하죠. 자, 그 부분이,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우리 토선이가 나와주는 건 뭐냐면 이 돈 때문에 시행자한테 조금 이 돈 때문에 나와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제1의 목적이 돈 문제다. 돈 문제.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발행하느냐 하는 거야. 이 부분이야. 우리 환지 방식이다 하면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 부지, 이렇게 도로 부지 이런 건 공용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나머지 땅 가지고 니네들끼리 놀아 가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수용 방식은 싸그리 다 수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보상해 줄 거니까 다 나가라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 수용 방식은 다 나가라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정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 나 여기 할아버지 때부터 선친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나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게 없게. 그 사람한테 원하는 자한테 발행하는 게 토지상환 채권이요.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렇습니다. 자, 봐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원하는 자한테만 발행합니다. 토지 등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 동그라미. 별표. 일부요, 전부요? 아, 일부지. 왜 일부냐면 전부 해버리면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없어요. 따라서 일부만을 발행합니다. 전부요, 일부요? 일부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 발행 규모 봐요. 두 번째 줄 끝에 이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자 이 말 나오죠? 밑줄 긋고 별표. 이 내용을 3분의 1, 3분의 2로 바꿔요.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일부야 전부야? 일부다. 따라서 발행 규모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걸려야 돼. 자, 여기 봐요. 원형지는 3분의 1입니다.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 채권 두 글자니까 2분의 1. 너무 어거지지? 제가 어거지로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처음 할 때는 제가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어거지로 할 때. 근데 지금은 떳떳해. 이제 윽박 지르기도 하고. 자, 다시 갑니다. 발행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은 매수 등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정되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토지로만 상환하는 채권이 아니죠. 건축물로도 상환합니다. 이를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상환 채권 네모 따라서요.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밑줄. 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 시행자가 발행.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 시행자가 발행. 자, 발행 규모 네모역해야 되겠죠.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밑줄 긋습니다.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원형지는 3분의 1. 채권은 몇 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지급보증. 자, 지급보증, 보증에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시행자가 발행자가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면 틀립니다. 그죠? 누구만 받는다? 민간 시행자만 받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네모였고 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밑줄 그어요. 민간은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민간만 받는다. 잡아야 돼요. 뽀승뽀승에 걸린다. 발행 승인, 승인의 동그라미 4번. 자, 시행자입니다. 물론 지정권자는 자기가 발행해서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겠죠. 제외하고. 시행자 밑줄 그어요. 모든 시행자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발행계획 작성 밑줄.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다시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다. 지정권자다. 자, 밑에 갑니다. 발행 조건 등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별표 크게 쳐놔요.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이율 동그라미 치죠. 이발 주어져, 발 주어져. 기억나요? 자, 발 주어져.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동그라미. 이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뜹니다. 틀려요.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발 주어져. 기억나요?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네모였고 놓습니다.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밑줄. 토지상환 채권은 무김영식으로 한다. 이런 말 떠요. 그러면 틀려요. 김영식입니다. 매입한 자한테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성명 자체가 원부와 채권의 둘 다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밑에 갑니다. 이전등. 이전등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 써놓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팔아버리면 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사야 되겠다면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 등에 가서.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써놨어요. 자, 이전과 대항력 들어갑니다.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OX 기출문제예요. 틀린 지문 고르기. 그렇게 나왔어. 채권은 양도 가능하다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토지상환 채권 원부 밑줄 긋습니다. 자,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자, 밑줄 그어요. 토지상환 채권. 자, 앞에는 채권이에요, 원부예요? 원부죠. 뒤에는 뭐예요? 채권입니다. 둘 다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둘 다 기재되어야 돼요.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채권 자체는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만 길 가다 죽은 사람이 자기 이름 써놓으면 안 되겠죠. 원부에도 똑같아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질권의 대항력 나오죠. 토이상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이상한 채권 원부에 미칠 거예요. 원부. 여기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의 대항을 못합니다. 질권 표시.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이상한 채권의 밑줄. 바로 위에 줄에는 토이상한 채권 원부였죠. 밑에는 채권입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동그라미. 표시가 뭐예요? 기재하자는 얘기죠? 공시. 공시를 뜻합니다. 공시하자 이 뜻이에요. 공시. 선생님들 우리 담보물권에 유치권 배워요? 질권 배워요? 유치권 배웠어요? 담보물권에 질권 배웠어요? 질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나 담보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해서. 근데 유치권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유치권과 질권 차이점 알겠어요? 우리 지금 질권 나온다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유치권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거야. 공부하 선생님이 그 정도 설명했으면 대체 뭐 어떻게 하자고. 명쾌합니다. 그 정도면. 자 봐요.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담보물권인데 이 유치권은 말이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포인트가 유치권의 정의가 타인에 있어서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당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담보물권이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당의 목적물에서 채권액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 말 이해해요? 이 질권은 원래 채무자가 있었다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을 안 갚는 거야. 그러면 이 채무자에 있어서 물건이나 재산권입니다. 물건이나 재산권이니까 이 재산권이 여기 나오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든지 주식이 됐다는 거나 또는 무채재산권입니다. 뭐 이런 것 등인데 이런 것 등을 유치하고 채무자에 있어서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유치하는 거야. 유치하고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없으면 당의 목적물인 당의 그 물건이나 재산권에서 이 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이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야. 이게 넌 민법 교수가 이 얘기도 몰라 죽겠는데 네가 이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더 몰라 죽겠다. 자 이게 봐봐 이런 내용이야. 제 차가 이 앞에 봤어요? 모닝? 못 봤어요. 어떻게 못 봤어요? 이 앞에 오면 모닝 차 있다고. 에? 뭐요? 55에 665칠 기억하라니까. 55에 665칠 그 기억해야지. 55에 665칠 그 모닝 있다니까. 이 앞에 진짜라니까. 근데 이제 번호판은 그게 아니야. 그거 이제 그걸 해서 제가 이유라는 거지. 이 모닝 타고 다녀. 제 거는 이제 가스 차인데 이건 냄새만 맡아도 가버려. 뭐 가스 주입하고 할 거 없어. 이 가다가 좀 노란불이 들어오잖아. 빨리 가스 주입하라고. 이렇게 되면 나이타를 딱 꺼내가지고 가스 이 냄새를 풍기면 냄새 맡고 충전소까지 가버려. 진짜요.
이 모닝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있잖아요. 이게 절반 가격이야. 근데 어떤 때는 안 찍히는 경우도 있죠. 얼른 나가면 자세를 낮춰가지고 얼른 나간다고 이러면 안 찍혀. 집에서 여기 오면 원래 8,000 얼마인가 같아요. 8,200원인 것 같아요. 제가 남세종 IC로 통과해가지고 쭉 오다 보면 근데 모닝은 4,100원이야. 4,050원인가? 아무튼 4,000원밖에 안 가. 냄새만 맡으면 가. 모닝을 가지고 카센터에 갔어요. 모닝을 뭐하러? 카센터에 갔지. 뭐하러 간 거야? 엔진 오일 가려고 해. 엔진 오일 한 2달에 한 번씩 가니까 한 10,000km씩 뛰어버려. 2달에 한 달에 한 5,000km 뛰어버려요. 제가 여기 왔다 가고 저 원주까지 가야 되니까 강원도까지 여기 호남 쪽에서 저쪽 강원도까지 돌다 보면 1,200km 300km 뛰어요. 일주일에. 징그럽게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휴활료로는 뗄 수가 없는 거야. 점심값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모닝 타고 다녀야 돼. 그럼 모닝 타고 다니면 고속버스 비용보다 조금 싼 것 같아. 일반 버스 비용하고 좀 비슷해요. 얼마 안 들어. 가스 여기서 만땅을 딱 채우고 가면 원주 갔다가 집에까지 간다고. 그래도 남아있어. 진짜라니까. 엔진오일을 딱 갈았어요. 얼마? 34,000원 밖에 안 갑니다. 34,000원. 엔진오일을 갈 때 집 앞에 있는 카센터에 갔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마누라를 옆에 딱 태우고 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 금슬이 좋아 보여. 왜 그러냐면 딱 붙어 있으니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아주 금슬이 좋아 보여. 마누라하고 딱 갔지. 근데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 34,000원 다 이제 교체하고 34,000원 계산합시다 이러니까 내가 지갑을 딱 보니까 체육복 입고 오면서 양복에다가 지갑을 놓고 온 거야.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지금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지갑 좀 가져올게.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모닝 놓고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카센터 주인은 이 모닝을 유치권 행사한다, 질권 행사한다? 유치권 행사한단 말이야. 왜? 당해 목적물에서 채권액이 발생했잖아. 34,000원. 반드시 여기에서 발생해야 돼. 이 당해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생긴 채권을 이걸 갖다가 채무 변제를 위해서 아무튼 요 물건을 이 자동차를 갖다가 유치하고 있을 때 이 유치권 행사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공자가 건축공사 대금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어지면 이걸 갖다가 유치권 행사한다 그래, 질권 행사한다 그래? 그렇지. 건물 지으면서 생긴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엔진오일 가면서 여기에서 생긴 채권이야. 이걸 그대로 잡아뒀을 때 유치권 행사라고. 그런데 내가 차를 써야 되거든요. 사장님, 마누라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마누라를 딱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 우리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 담보물권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인질이 된다고. 그래서 유치권이나 이게 질권돼서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 가야 돼. 항상 마누라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차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마누라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니까 그러면 쓰세요. 그렇게 쓰고 여기 계시도록 해요. 반드시 여기에서 핸드백 이걸 메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큰일 나거든. 이게 이 핸드백을 질권을 선착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핸드백이 20만원짜리인데 이게 20만원짜리라도 놓고 갈 거니까 그래서 마누라가 함께 있을 거예요. 마누라가 같이 가면 안 되고 여기 있어요. 그냥 마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라 그래. 이 포인트는 이거야. 이 핸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핸드백에 생긴 채권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질권 행사하는 거야. 카센터 주인이. 내용 아시겠어요? 내 마누라 이제 핸드백 메고 있으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얼마 떨어지도 않아서 몇백 미터 집을 가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바로 와야 돼. 볼일 보고 와야 돼. 그냥 볼일 보고 또 볼일 보고 옛날에 10여 년간 이 전화 연락도 안 했던 친구한테 또 연락해서 또 스타벅스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와야지. 해가 뚝 떨어지면 왔어 이렇게. 그리고 돈을 갖다가 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카센터 주인은 요
자동차에 대해서 모닝차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핸드백에 대해서는 질권 행사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나가가지고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삼겹살 2인분에다가 소주 한 병 먹고 내가 오늘 점심 이렇게 거하게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옷 갈아입고 체육복 입고 갔지. 그래서 이렇게 먹었더니 음식점에서 먹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뭐 28,000원이 나왔대. 28,000원 딱 드리려고 카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도 놓고 온 거야. 여기다 벗어놓고 온 거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음식 아주머니가 사장이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 지갑을 놓고 왔어요. 이 앞에 새로운 행정고시 학원이라고 있죠? 그쪽에 얼른 갔다 와서 제가 지갑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만히 보니까 이 광주 마시도 안 하는 걸로 봐서 당신은 무전 취식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을 것 같아. 일로 오라고. 딱 그래서 당신 28,000원이라는 이 채권액이 당신 주동아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돈 나올 때까지 주동아리를 찾고 있겠다 이렇게 된 거야. 한 10분간 찾고 있었지. 근데 10분간 찾고 있더니 돈 나올 기색이 없거든. 그러니까 커피 마셨지, 술 마셨지, 담배 피웠지, 냄새가 지독하게 나니까 이 주둥이를 저쪽으로 치우라고. 내 주둥이를 잡고 있으면 요 주둥이에서 채권액이 28,000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요 사장님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더니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 시계 풀어놓고 가.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시계 풀어놓고 가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시계를 딱 풀어놓고 왔지. 이때 시계는 이때 음식점 주인은 유치권 행사한다, 질권 행사한다. 그래 질권 행사예요. 이 시계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잖아.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질권은 동산질권이 있고 동산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자 권리질권이 있어요. 우리 권리질권 공부하는 거예요. 동산질권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동산질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질권 설정 어떻게 해요? 동산질권을 어떻게 설정할까? 시계 생각하면 돼. 시계 내가 풀어놓고 왔죠? 합의에 의해서 인도하면 끝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해? 저당권 설정 어떻게 한대요? 설정하지 마. 우리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해요? 그렇지.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게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한다는 얘기는 공시한다는 얘기. 일단 합의가 뭐야? 계약 아니야. 지상권 설정했다는 계약 작성해서 등기하면 지상권이 설정된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 공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동산질권은 인도하면 끝나는 거야. 넘겨주면 시계 풀어주고 오면 돼. 이걸로 돼요? 그걸로 놓고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도가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권리질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합의 들어가야 되겠죠. 합의. 자, 이 채권을 갖다가 질권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시를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뭐 등기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증서 배서입니다. 증서에 배서를 해야 돼요. 주소 성명을 기재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이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교부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질권 설정 들어가는 거야. 증서 배서입니다. 증서 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걸리느냐? 여기에 주소 성명 기재하자 이런 말이 항상 나오는 거야. 넘어가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